비겁 플러스 인성은 철학, 도학, 윤리학, 정신적, 사상적 이상 추구를 하는 학문. 비겁 플러스 식상은 생명공학, 이술, 의학, 이공계, 창조적 기능, 물질 창조, 창조적 정신, 창작. 식상 플러스 재성은 수학적 두뇌, 경제적 능력이 발달, 재성 플러스 관살, 의학적 두뇌 발달, 외국어. 관살 플러스 인성, 서양 철학적인 두뇌, 학구적 이론 추구. 식상 플러스 재성은 가운데 인이 되는 거니까 자존심이 강함. 누구나 다 자존심이 강함. 식상하고 재성이 많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인성 플러스 비겁도 마찬가지. 재성 플러스 관살도 마찬가지. 관살 플러스 인성도 마찬가지. 비겁 플러스 식상도 마찬가지야. 속에 인성기가 드는 거. 그 말이야.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 비겁 플러스 식상, 식상 플러스 재성, 재성 플러스 관살, 관살 플러스 인성, 인성 플러스 비겁. 요거는 인성이니까. 그것은 자존심이 강하다. 누구나. 인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재간이 강한 자는 실질적인 추구.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영리하고 영리하면서 조사모사한 거, 태강한 거, 또 거짓말도 잘하고 속임수도 잘 쓰고 지가 죄한테 썼고. 네, 사주국 속에 변제가 있고 옆에 인수가 있으면 식상 기운이 생기죠. 사주국에서요? 그거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던데. 편제 플러스 인성이요? 변제가 여기 있으면 지지에 인수가 있는데 일간이 목이니까 이게 토잖아요. 이게 수고. 이 토와 수가 합쳐가 화기가 생긴다. 되는 말이에요. 무자는 토하니요. 개자는 수하니요. 예, 무게합에 화, 그 기운이 생긴다. 이게 식상 기운이. 그렇게 목생화 하니까 화가 생기면 식상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대운간지에 귀신이 드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식이 없든지 적고,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범민이나 고통이 심하다. 대간 사주일 때는 유동성이 많고 또 유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간이 될 때는 참 바쁘고 대운이 재간이 많은 사주. 재관 사주 대운이 아니고요. 동적인 현상이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질환, 고독을 이길 수 없다. 신약 사주의 신약운인 사람은 고집이 세고 조사모사한 고집, 깨를 부리는 고집, 수동적이면서도 경제성이 강한 집념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 태도는 좋지만 지나친 경제관념 때문에 비굴해 보이는 결점이 있다. 이런 사주가 신약 사주에 신약 초년이 흐르면 고생이 많고 학운이 없고 학문 정신적으로 약간 공부를 못 하죠. 가출할 가능성이 많으며 잘 살아보려고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많다. 따라서 생명을 저해하고자 하는 감정이 앞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세상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 생명을 저해하고자 하는 감정이 앞선다. 여자일 경우 끝내 타락할 위험이 많은 것이다. 비겁 사주일 때 근신과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 비겁 사주라고 하면 월지 비겁을 따지는 얘기가. 태강 사주일수록 정신적으로 똘똘 뭉치고 즉 정적인 현상, 도용한 걸 좋아하는 현상, 정신적인 면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할 위험이 있고 경거망동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산화해야 한다. 자기가 헌신을 해야 한다. 헌신을 하는 방법은 공부나 소양을 하면서 안정한 직업을 찾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회를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겁이 태강할수록 담대하고 배짱이 세고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나 학문의 길을 걷도록 하면은 초년에 비록 고생할지라도 후일에 대성한다. 식재관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활동한다.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사람만이 교류를 한다는 거지. 식재관 벽인가요? 식재관인 사주의 객인데 약한 사람들 사주가, 또 식재관이 대운에 있는 사람들 사주가 약한 데다가 또 그러면 더욱 그렇고요. 그럴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다니까. 가령 월지 식상객인데 간살대운이다. 이것도 해당이 되고, 월지 재성객인데 식상대운이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월지 간살인데 뭐 식재관이 해당이다.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끼리 원활하게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끼리 친근하고 대화를 하기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학자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타산적인 이해관계에서 얽혀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게 되고, 그런 거는 사람과 사람을 교류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 타산이 얽혀있는 사람, 물질적인 대상이 돼서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좋아하고 교류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정으로 얽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참
참 정이 많고 그런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해감좀 니 언제 봤든 하고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직이라도 관계없는 게 저한테 이해가 꽈버려 저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잘라버린다. 예,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힘이 약하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힘이 약해요. 반면에 돈을 벌겠다. 이런 사고는 고도로 발달돼가죠. 아까 식재관에 대해서야. 지식이 부족함에 학구적으로 고찰을 스스로 기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위조의 현실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것이 이제 1978년 11월 24일 오전에 내가 생각난다. 그러나 비급 인성은 물질적인 면에서 지나치도록 치우쳐가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을 해모하게 된다. 물질을 배격하지는 않지만은 인간 본연의 정신세계의 추구를 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란 고관 자세의 지조를 굽히지 않지만은 귀신 대운이 들면 정절은 간대없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성이 귀신이면은 정절이 없다는 거죠. 귀신이 들더라도 귀신의 이에 극해당하면 역시 심적인 동태가 심화해지며 갈대와 같은 심상으로 인생이 변해진다. 인성대운이라도 극관 현상에 들어서 인성을 치면은 그 사람은 정절이 강해지지 않고 역시 갈대처럼 인간이 변화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인성은 굳건한 정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극관 현상이 생길 때는 차등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인성은 재성을 만난다 하면 강한 폭풍우를 만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령과 정신이 강하더라도 재성 앞에는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성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아무리 학자라도 그렇게 학자가 뭐 돈에 팔려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철학적 면에서 당연하다. 한국의 선생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가 대순진리 10년 전에 3억 원에 팔려갔다고. 소문이 지금도 자자한기라. 이 박사 통일교 돈에 팔려가 도무지 자자한기라. 나는 해모하지를 않네. 학자는 제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 제가 인성을 치잖아. 학자가 뭐 재물 앞에는 굴복을 하게 돼 있는 기라. 이것이 철학이야. 그런데 도학을 한 사람은 굽히질 않아. 비급은 재를 치거든. 재물이 비급을 못 치는 거야.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가질 않아. 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다. 사주여야 이라면 행위사학 정신기혼 심적 원냐. 신의 불량 오성지도 우주회로 혹은 오성지도 인간행상 우주회로 음양공존 음양상생 만물창업 공생 공사 조화무궁 인간생사 단정신기 단원거정 치폰내전 기능하복 윤회법칙 요리 쭉 써다가 요 사주에 대한 거를 좀 쓴 게 있어. 인간행성 사주과정 인간육성 집정과정 강기발산 기운쇠퇴 정기상실 매사실패 기안정시 운기발운 정신기집 불탐불욕 탐심물욕 심심상해 매사순성 심적 안정, 심적 발기 기적 청고, 기적 청고 미색 발기, 미색 발기 시 심신자한, 심신자한 시 망적 성사 모든 바라는 게 된다. 일시 심한 일시 성사, 일시 마음이 변할때는 그 순간만 성사한다. 영구 안정 상시 달관, 심중고해 심중행락, 심중상락 만사행통. 마음이 항상 쾌락하고 즐겁고 하면은 만사가 행통한다. 정신 일도 가사불성, 정신 집적, 정신이 모여서 쌓이면은 어떤 일이 된다. 사주 교란 심신 통탄, 사주가 교란해지면 심신이 통탄해지고, 사주 부정 정신 고뇌, 사주가 바르지 못하면 정신이 고뇌가 따르고, 정산지시 신체 고갈, 정신이 산만해질 때, 사주의 내기는 정신이 산만해질 때 신체가 고갈해지고, 정산지시 허역 발산, 사주의 오성이 흩어져 있으면 허역이 발산한다. 정산지시 매사 허탈, 산이 흩어져 있으면 매사가 허탈해지고 정집 강지 과욕 충만이라. 정이 강하게 뭉쳐질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욕망이 충만해져가지고 가욕에 갈 가능성이 있다. 정집 강지 정신이 강하게 모이고 이루어지실 때는 이념 추구가 되고 이런 얘기를 쭉 내가 이제 이 사주론에 대해서 서로 많이 써놨는데 비겁이 태강해지면은 정신이 너무 치우칠 경향이 있거든요. 비겁이 5마리, 6마리 태강해질 때 식상의 힘은 치우치지 않는 걸 봅니다. 비겁이 태강해질 때 식상이 1마리 있다. 예를 들어서 월지 비겁에 비겁이 6마리고 식상이 1마리 딱밖에 없다. 그리고 대운에 채가 쭉 올라왔다. 이거는 갑부야. 대운에 식상이 올라왔다. 그것도 갑부야. 대운에 비겁이 올라갔다. 그건 단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성을 잘 생각하면은 안 써도 다 알게 돼 있어. 비겁에는 식상이 매거든. 인성에는 뭐가 뭐냐? 채가 매거든. 정관에는 채가 매거든. 편간에는 식상이 매거든. 비겁이
태강하면 식상이 매요. 비급이 중강하면 재가 매요. 비급이 소강해지면 재간이 매거든요. 그게 법칙. 이게 참 묘하다, 이게. 인성이 태강해지면 태가 와야 되는 거요. 인성이 소강해지면 식상이 오는 게 좋거든. 인성이 태약해질 때는 관살이 오는 게 좋거든. 이게 묘야. 인성이 약하니까 관살이 있어야 도울 거야. 인성이 태강해지면 식상 갖고는 안 돼. 인성이 식상을 치는 기니까 식상이 오면 절단이나. 그러니까 인성이 강할 때는 재가 와야지. 재가 인성을 견제하는 기니까. 요 법칙. 상생 상극을 잘 하면 된다. 인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관살이 있어야 되거든. 관살이 인성을 도와야 되니까. 인성이 강해질수록 재가 있어야 되거든. 인성이 이제 중강할수록 식상이 있어야 되거든. 인성이 아주 약해지면 관살이 있어야 되거든. 요 5개가 항상 맞물려가지고. 관살이 많아지면 뭐 필요하겠어? 관살이 태강해졌어. 그럼 인성이 있어야지. 관살이 비굴 때문에 몸이 절단이 나쁘는데 인성이 관살 기운을 뽑고 또 열심히 비굴을 도와야 돼, 그니까. 그럼 그 인성이 묘거든. 식으로 칠 수가 없네. 관이 너무 많으면. 큰일 나지, 이제 그때는. 태강할 때는 극하는 상태가 곤란해져. 식이 약한데. 그렇게 비급이 태강하는데 식상했는데 제가 봐. 절단 나버리지, 이제. 집이 망하든지, 살림 날아가든지, 불이 나든지, 강도 만에 살인을 당하든지, 뭐, 교도소 가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잘 생각하라는 거야. 거기 묘야. 신강사주가 초창기 신강을 흐르는 이상적이야. 신약사주가 초정에 신약 속으로 흘러면 못지는 거야. 신강사주가 초정에 신약 때문에 흘러가면 못지는 거야. 인간이 버려. 그건 돈밖에 모르니까. 정중이는 월지 식상기 인비에 태강하는데, 뭐, 초창기에 세대원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돈 벌으러 나가는 거야. 내보는 사람은 인비가 흘러가기 때문에 돈 벌어 안 가고 공부를 했잖아. 월지 인성이, 인성 6마리고, 제가 1마리. 그럼 뭐로 신을 봐야 되냐, 이게. 관제식. 관대식? 예. 피인과 대식비. 제식관이야. 관살이 6마리다. 정관객에 6마리, 정관편과 섞여 있어. 관살이 6마리. 인성이 1마리. 그럼 희생이 뭐냐, 이런 것도 있어, 사주가. 있어요? 응. 희한한 것도 있어. 재관이. 뼈를 친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저는, 우체에서 재간인 것을. 간이 강하니까. 관이 강한데 쟤로 하면 더 강해지더라고. 관이 다 6마리 있는데 쟤가 오면 또 강해지더라고. 그것도 이상한데, 왜 재간이 되느냐. 관이 강해면 쟤로 보면 안 되지. 관이 강해서 비를 치잖아요. 비를 치니까. 스님 뭐라 그랬어? 재관이. 여기서 뭐가 제일 강할까? 여기 6마리, 여기 1마리인데 어느 게 제일 강할까? 여기 제일 강한 거예요. 6마리가 요놈을 다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재관이 돼. 정관객이니까. 그러니까 이 행관객에 6마리고 인이 1마리. 이 신이 뭐이 되겠어? 식비. 대식인. 저는 식재, 비. 뭐하고 뭐지. 저는 인비식이요. 인비식? 이야,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이거 뺏어본다, 이거 이제. 더 강해지라고. 예. 인비식 틀리고. 식재비 틀리고. 비식인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비식인 이것도 틀리고. 그러면은, 식비인. 거를 아주 이 요상한 걸 알아놔야 돼. 그래야 사는 걸 쉽게 네. 알아. 월지 비금 6마리에 관이 1마리. 쉽지, 이거는. 월지 비급에 6마리에 간이 1마리. 관이 1마리.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식재관. 어. 또, 재관식. 식재간. 식재관, 누가 말했어? 저요. 둘이. 예. 또, 재관식. 이들이 말했지. 또 서양, 재관식이 재관식. 관제식이 여러 관제식. 네. 교수님은요? 아, 요 간살 2마리네, 이거는. 병관, 2마리. 비급이 5마리. 5마리고. 5마리, 2마리예요. 김이 값을. 거의 신은 식재관이거든요. 5마리, 2마리 식재관이거든요. 재관식. 그거나 마찬가지. 영삼이 잘 못하면 배신 당한다. 재관식. 이것에서는 뭐, 재관식. 재관식. 비급이 태강하면은, 무엇이 묘라고 그랬어? 식상이 묘야. 재관. 가슴에서 식재가 해. 재부터면 큰일 나. 관이 뭔지 아니고요. 간을 넣으면 큰일 나는 기라. 그때는 상극이 희신이 아니라 생이 희신이라. 비급이 6마리인데 식상 아니야. 생이 희신이라. 선생님, 만약에 비급이 이렇게 많을 때 제가 1마리 있으면 이 제도 인성이 태강할 때 식상 1마리 오면 효신 작용을 하듯이 그런 작용을 하니까. 그럼 효신. 비급이 6마리인데 차로 희신을 잡으면 큰일 나버리지. 부러져버리지, 부러져. 1대1이라도 부르시긴 6마리나 있는데 뭐 단매. 그렇게 비급이 6마리 있고 요리되어 있는데 재대운을 놔봐 죽어버리. 그 재대운이 속에 식신을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게 괜찮아요. 식신이 안 돼 있고 재간이 돼 있거나 재따블 돼 있거나 하면 큰일 나. 그럼 이렇게 태강하면 차라리 이거나 없는 게 낫겠다, 그죠? 1마리도 없는 게. 없는 게 낫는데 있는 거는 있는데 뭐 2마리 있는 건 있는데. 월지 식상객의 식상이 6마리야. 인성이 1마리야. 무엇이 있냐. 식상이에요. 아무 식상격이나 다 됩니까? 토금 식상객 한토 식상 빼놓고 그럼 인간지.
인관제라고? 저는 재관이. 재관이. 재관인이라고? 예. 식상객에? 예. 관인제. 인관제, 관인제. 또 이교수께서는? 인간제. 서양? 재관이. 재관인. 그러면 재관인, 재관인, 인관제, 관제인 다 틀렸어요. 비인관. 왜 그러냐면 이름이 6마리거든. 아유, 식상의 묘는 비겁이야. 비겁의 묘는 식상이고 아, 또 어렵네, 그건. 여기 많을 때는 요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번 이신이 이 비겁이요. 그러니까 나 묘라고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정관계에는 제가 묘라고 그랬잖아. 요런 거 요상에 나오면 이제 헷갈리게 있어요. 식상 6마리 인생이 한 마리인데 비겁 대회 왔는데 아이고 빌어먹고 생겼어. 요래 봐 큰일 나지. 그 큰 부자인데. 맞아, 이제 생각나네. 맞아. 일대는 머리 아픈 일이 많다, 대신. 좋은 분도 많고 뭐도 많고 뭐 천지지 뭐. 머리 아픈 일도 많고. 비급이 많고 식상이 오면 대신 몸이 좀 안 좋다. 식상이 6마리고 제가 한 마리 있어. 그럼 희신이 뭐일까? 십제밖에 없네. 식재밖에 없는 거요. 요거를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법을 하나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우지되고 요렇게 되고 요런 정관이 되고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되면 되고 이렇게 방법. 요거를 법을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요거를 문제를 낸 거라. 6마리에다가 제가 한 마리 다. 쌤 비식제 맞습니까? 비식재. 이거 법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 요거 쉽게 아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아, 예. 여기 6마리고 상극되는 게 한 마리이시면은 한 번 더 하자고. 식상이 6마리고 간살이 한 마리. 희신이 뭐야? 비인간. 비인관. 인간제요. 인관제. 재관이. 또 비인관. 스님은 뭐? 인관제. 인관제. 또 이교수께서는요? 인간 아닌가요? 비인관. 여기 6마리고 여기 한 마리면 상극되는 게 한 마리 있을 때는 종격이 안 돼. 근데 식상 6마리고 제가 한 마리 있을 때는 거의 종격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자기 거를 희신을 본 거야. 그래서 상극되는 게 희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근데 여기 6마리고 여기 한 마리일 때는 상극자리가 한 마리 아니십니까? 관살 상극되는 게. 그럴 때는 극되는 게 희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하고 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게 희신이 되는 거가 적어요. 그러면 이게 6마리고 요거 한 마리니까 사실은 엄청 이게 말이야. 관이 약하잖아. 관이 약한데 관을 희신을 보려고 하면 재관인을 보려고 해도 사주가 약해지고 관인제를 보려고 해도 약해지고 인간제를 보려도 이게는 6마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비인관이 맞는 거예요. 이 법칙. 선생님, 만약에 제가 6마리고 간이 한 마리일 때, 그러면 십제간 이렇게. 요거는 보면 이건 상극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상극이 가면 여기 6마리고 제가 6마리고, 관이 한 마리. 그러면 이게 가히 종격에 가까우니까 식재관이겠네. 이 식재관을 보면 안 된다니까. 아, 간을. 관을 극하면 안 되겠네요. 요거를 극하면 안 되니까 재관식. 왜냐면 요거는 극하지 않는 이 3가지 중에서 희신이 되는 거야. 여기 3가지가 삼각형이지. 선생님, 근데 간이 태강하니까 식상으로서 먼저 경제. 관이 태강한데도 이거는 종격이거든. 관살이 6마리고 7마리면 전부 관이 희신이잖아. 종격은 극되는 게. 그러니까 종격격이니까 이때는 재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6마리고 인이 한 마리다. 이럴 때는 종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살이 6마리고 비교이 한 마리다. 이럴 때는 종격이 안 되고 인이 6마리고 제가 한 마리다. 종격이 안 되고 극되는 게 한 마리에서 있는 거는 절대로 종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극되는 상태에서는 종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극되는 게 희신이고 종격에 가까운 것은 상생되는 게 희신이 되는 경우다. 요거를 알아놔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얘기해 주려고 요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6마리 있을 때 인이 한 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극되는 게니까 극되는 게 희신이라. 그래도 어려운데요. 제가 6마리 인이 한 마리면 희신이 뭐 되겠어요? 극되는 게 희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극되는 게 그럼 비인간. 바로 그거예요. 비인관이. 혼자 쉽게 알아주는 게라고 그러지. 이 법칙을 모르면은 만나라 헷갈리. 긴가 민가 여기인지 저긴지. 그러니까 고리 생각하면 쉬워. 단 제가 5마리고 간살이 2마리다. 이건 종격이 아니에요. 비겁이 5마리고 식상이 2마리다. 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2마리가 돼 있을 때는 5대2가 되면 그건 종이 안 돼. 제 성격에 제가 5마리, 관이 2개. 희신 적어보세요, 이제. 희신만 뭐 한 달을 해도 다 못 잡겠는데, 선생님, 이래도 비인간 아니에요? 5가지밖에 없잖아. 이 오행밖에 없잖아. 요걸 가지고 뱅뱅뱅뱅 돌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제 5개, 관 2개, 제 성격. 이때도 비인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비인관이에요. 그것밖에 잡을 수가 없어. 모순이지만은 그것밖에는 될 수밖에 없어. 신약 사주인데 식상을 열 수도 없고. 이 모순되는 사주는 난중에 운명이 모순되게 흘러오기 마련이라. 그걸 알아야 돼.
선생님, 만약에 이런 모순되는 사주가 신이 돼갖고 오히려 더 귀신보다도 더 못한 귀신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 배남무상한 거라. 요런 게 있다고. 인성이 이신이 왔는데 위에서 같은 인성이 와서 간지 대운에 그러면 따블로 아니냐 인성이. 요거는 반드시 비급 현상이 되피는 거야. 그건 완벽하게 비급 현상이 되피리 인성이지만 비급 현상이 모르쳐 제로 취지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 그때는. 위에서 온다는 건 천간에서 그럼요. 선생님, 어떤 사주가 만약에 이랬을 때 그 사람 사주 분명히 그게 귀신인데도 귀신보다도 더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고. 희신이 금방 그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러니까 귀신이면 어떻게 돼요? 희신 대원이 왔다. 다른 희신이 예. 예를 들어서 일간이 뭡니까? 일반이 개요. 개지 수지요. 예. 개수면 이게는 갱신이 인성이 아닙니까? 갱신. 예. 인이 따블로 왔지 않습니까? 예. 인이 따블로 와서 비급이 되시니까 요거는 비급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제 식상이 따블로 되겠습니다. 예. 얼묘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급을 보지 않습니다. 아. 식상의 비급이지. 식상이 강화된 비급이지. 요거는 인성이 강화된 비급이니까 비급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식상이 강화된 비급이지 비급이 된 건 아니에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고 정사 죄가 되지 않습니까? 요 사주에는. 예. 그러면 죄가 따블로 된 비급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는 죄가 따블로 된 비급이지 비급이 된 게 아니고 예. 인성은 비급이 됩니다. 아. 인성은 비급을 도우니까 비급이 될 수도 죄는 비급을 도울 수 없는 기라 비급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죄의 비급이다. 재성이 강해진 비급이라. 그러니까 사주 중에 죄가 약할 때 이렇게 된 비급은 좋은 거야. 사주에 죄가 이신인데 요렇게 온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관이 이신인데 관이 금수 식상객에 관이 이신인데 불이 이신인데 병호가 왔다. 불의 비급 아닙니까? 이 속에 병호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약할 때. 그런데 이런 상태의 비급이 오면은 인성이나 비급이 이신이 아닌 사주는 개자에 만약에 인이 불화서 해가지고 비급이 됐는데 비급이 이 귀신일 때에는 짝살나비리 지고서 망쳐들. 제가 안 튼튼한 이걸 완전히 결단 나요 법칙. 그렇게 인성은 비급을 도우는 걸자니까 불화사면 비급이 될 수 있어도 식상은 불화사도 비급이 안 돼. 이 식상은 비급이지. 요거를 알아야 된다. 관살은 아무리 불화사도 비급이 될 수가 없어. 관살은 비급이지. 관살이 강화된 비급. 제가 강화된 이게 비급이지. 그러니까 인성은 강화되면 비급이 될 수 있거든. 비급은 불화수 되면 비급이니까 비급이니까. 수가 인성인데 예. 개년이 이제 왔어요. 년이 아주 안 좋죠 이때. 인성은 희신이지만 비급이 귀신이에요. 비급이 귀신이면 이건 작살나는 거라. 맞아요. 여기 갱신이 인성이 희신인데요. 요 합해가 비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비급이 귀신이 되실 경우 네. 인성은 희신인데 예. 비급이 되실 이게 합해가 비급이 되지 비급이 요 사주의 귀신일 때 작살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1번 희신이라 그러면 머리 아프겠다. 개년에 작살나버렸어요 제가. 개년에. 맞아요 안 됐어. 목화식상적인데 얘가 1번 이신인데 가운데 비가 들어와서. 예, 그 비급이 귀신이거든요. 개년이 굉장히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임신되는까지는 좋았었어요. 개년 전까지는 그런 거를 잘 모든 게 이치라. 개년이 제일 머리 아픈 데에서 막 갈피도 못 잡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선생님, 제가 없으니까 더 그래. 예, 제가 없으니까 개년 와가지고 혼쭐 나버렸어. 제가 해운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지나간 거. 다 맞아요. 대충 다 맞아요. 언제 내가 해냈구나. 언제 돈이 많이 생겼다. 다 맞아요. 무진년에 제가 제일 돈이 많이 생겼어요. 제일 잘 썼죠, 돈을. 개년이면 이제 18세니까 딱 경진대원에서 경진대원 요때 19세 개년에 작살난 거예요. 경진대원에 터죠. 제대원에 왔지만은 호공숙이 하고 그만이. 이게 제대원에 왔으니까 넘어갔지. 완전 작살. 근데 그때 많이 아팠어. 또 한 번 해봐. 월지 인성이고 인성이 6마리야. 식상이 1마리야. 뭐 이거죠? 제10간. 제식관 맞아. 시계 1마리. 그래도 제식관이에요. 시계 한 마리나 제가 요 한 마리. 식상을 볼 수가 없어. 인성이 퇴강할 때는 죄를 일본고, 건강할 때는 식상을 일본고. 월지 팽관객에 관살이 2마리, 비급이 4마리, 인성이 1마리. 식비, 식비인이라고요? 제식비. 이 헷갈리게 돼 있어. 식관. 제식관. 이 5성이 중심이 안 잡힙니다. 헷갈려. 저는 제식비입니다. 어? 식제비. 니는 그만, 요, 아타가타 하다 오지 마시는 분이. 소 뒷발자다 지잡기로 하는 거지. 이 선생님 뭐야? 맞는가 보다. 식비인. 어째서? 평관이니까 병관이 2마리고. 예. 그래서? 좀 기운을 좀 이쪽에 상기해서 빼고 이 선생님 맞췄네, 식비. 요 조금 헷갈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요걸 2마리를 본 거야. 그럼 헷갈리기다 생각하고. 요 2마리, 요 4마리, 요 1마리, 요래. 그러면 평관이 3마리. 평관객이죠?
그럼 팽관이 3마리, 인성이 2마리, 비겁이 2마리, 지신이 뭐야 이게? 식비인. 식비인, 또 식비인. 식비인, 또 아까하고 좀 다른데요. 아까하고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식비인. 식재비. 식재비. 아, 서양은 뭐야? 비인이요. 식비인. 은행은? 제비. 요것도 식비인이야. 예. 그런데 객이 틀려. 어른은 어른이거든. 쥐가 어찌 됐든지. 그걸 보라면 한번 헷갈리는 거야. 비겁이 3마리야. 팽관객에 팽관이 3마리고 새가 1마리고 비겁이 3마리야. 뭐야 귀신이? 저는 임비식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인비식입니다. 임비. 노둘. 또 이 교수는 식비인. 저는 비식인. 비식인. 서양은 식비인이요. 식비인이 둘이구나. 임비식. 번호가 맞. 관이 강해서 인을 먼저 잡나요? 관이 강해서 인을 잡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재관이 요리되어 있거든. 재의 반대가 인이야. 팽관에는 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팽관에 재가 있으면 재가 강해질수록 인이야. 팽관격에 관인이 있으면 무조건 식상이 1번이야. 요 법칙을 알아야 돼. 팽관격에 관인이 있으면 이 식상이 1번이라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거는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요게 식비인을 보면 좋겠는데 재가 있기 때문에 식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인비식을 본 거예요. 재 때문에. 팽관격에 가장 희신이 되는 이 3마리가 많아지면은 또 문제가 되죠. 팽관이 1마리 월지에 인성이 2마리, 비겁이 2마리, 식상이 2마리. 이 뭐냐 희신이. 요상하지 이거는 또. 대관이 약하구나. 이건 재가 없어요. 팽관에. 관이 무리 약하네. 식비인. 식비인. 팽관객에는 제가 있냐 없냐. 식비인입니다. 식비인. 너도 식비인. 식비인. 저는 관제식. 관제식. 저는 식비인. 식비인. 이 노노는 좀 식비인이고. 저도 식비인. 서양도 식비인이고. 식비인이에요. 요게 제가 없기 때문에 식상을 1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식비인이 맞는 거예요. 이 오성을 요에 대해서 수만 번을 연구하고 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상극에 연구하고 작용에 대해 연구하고를 수만 번. 그래서 이게 식비인을 잡아야 하느냐. 반대로 월지 팽가인데 팽가인 1마리, 식상이 3마리, 재가 1마리, 인이 2마리. 비음이 없는 게. 그럼 무엇이 신이에요? 인비식. 인비식이 되겠네. 인비식이 되겠다고요? 사주를 볼 때, 희신을 볼 때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식상이 있다. 인비식. 식상이 3마리. 임비식. 인비식이야. 식상이 태어나서 인비식. 월지 정관에 1마리, 재가 5마리, 인성이 1마리. 이게 뭐예요? 인관제. 아니 인간제. 인간제 같은데요? 전부 인간제. 네. 맞아. 팽관계가 팽관이 2마리고, 2마리. 재가 5마리다. 그건 뭐예요? 비인식. 저도 비인식입니다. 비인식.